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한낮 기온은 21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약한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5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있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평년 수준에 머물겠지만 어제보다는 기온이 3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대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가 쾌청하겠습니다. 내일은 온종일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늦은 밤 한때 울진과 울릉도 독도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1도, 영덕과 포항 24도, 경주가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도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예보 기간 동안 별다른 비 소식 없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골재 채취를 둘러싼 비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울진 지역 논에서 허가량의 4배가 넘는 골재가 채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토사가 아닌 암석으로 되메우기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억 원의 장비 사용료가 체불된 상태에서 복구 작업도 중단돼 올해 농사도 어렵게 됐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모내기 준비를 해야 할 논이 황무지로 변한 채 곳곳에 중장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논을 빌린 업자가 골재를 채취한 뒤 복구 작업을 끝내지 않은 채 잠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구하다만 논을 굴삭기로 파보았습니다. 깨진 바위 조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양질의 토사로 되메어야 하지만 인근 석산과 철도공사 현장에서 나온 발파석을 묻어놓았습니다. 석산에서 하약 성분이 묻은 불량 토사를 여기다 매립을 할 거야. 그때 여기 매립하려면 양질의 토사를 가지고 매립을 해야 다음번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불량 하약 성분이 나오는 불량 토사를 매립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채취량도 의혹입니다. 허가서에는 28,000 세제곱미터로 돼 있지만 인근 후포항에서 바지선을 통해 반출된 양만 4배에 이르고 육상으로 나간 양을 합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직접 수송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한 차 한 차 나가면 점프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차주들이 다 합산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짓게 된 것만 10만이 넘습니다. 실질적 허가는 28,000불이 안 났는데. 이에 대해 허가 감독 기관인 울진군은 현장에 청원경찰을 배치해 골재 반출량을 점검해 왔지만 복구토가 변경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내일 아침에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골재 갔다 나가는 양에 대한 거는 좀 체크를 지금 계속 했고요. 복구토가 변경이 되면 저희들 변경 신고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저도 지금 정확하게 지금 그 복구토에 대해서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거는 저도 한번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비 차주 50여 명은 골재 채취업자가 넉 달치 장비 사용료 5억여 원을 주지 않은 채 잠적해버려 생계가 어렵다며 체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울진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장비 차주들은 이 같은 골재 채취 비리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서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 경북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휩싸였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 환자가 갔던 노래방을 다녀간 10대가 확진을 받았고 경북에선 고교생 확진 환자를 시작으로 함께 예배를 본 교회 교인과 이들과 접촉한 시장 상인까지 감염됐습니다. 손은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인 10대 2명이 다녀간 대구의 동전 노래방에서 19살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공교롭게 비슷한 시간대에 노래방에 들렀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인 노래 연습장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등교 하루 만에 확진 판정을 받은 교교생에 경북 구미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교생 A군에 이어 대학생 형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형제가 다닌 교회에서도 목사 부부와 예배를 본 교인 3명이 잇따라 확진을 받았습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 교인과 접촉한 인근 시장의 상인도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는 오리무중입니다. 최초 감염원이 누군지를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 판정 나는 일자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사실은. 방역 당국이 감염 경로를 추적하기도 전에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겁니다. 확진자가 나온 교회와 시장의 위치를 보면 확진자는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확진 환자가 나온 교회는 이렇게 시장 입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시장에서 근무하거나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구미시는 이 시장 전체 상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 가운데 학원 강사가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강사가 학원에서 접촉한 초등학생과 중학생만 80여 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대구시는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를 2주 연장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명령도 다음 달 30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정부가 준 긴급 재난지원금 쓰고 계십니까? 기부하셨습니까? 소비냐 기부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기부 바람이 일고 있지만 지역 경제에는 소비가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대구 합동청사에 있는 기관의 고위 간부는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도 드니까 저도 그런 분위기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대구은행 임원 20여 명도 기부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대구 혁신도시의 한 기관도 고위 간부를 중심으로 기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부서장님이나 지점장님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강요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도 자발적인 기부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액 기부 의사를 밝힌 뒤 지역 고위 공무원과 고소득 계층에서도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 지역에서는 지원금을 신청해 적극 소비를 하자는 주장도 많습니다. 그 기부를 하고 난 뒤에 기부한 돈이 시중으로 돌아 나온 데는 시간적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 괴리를 우리가 감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난 19일 기준으로 대구에는 84만 가구에 5,500억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경북에는 98만 가구에 6,100억 원 등 대구와 경북에 1조 1,6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대구시가 지급한 긴급 생계자금 2,700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1,500억 원이 이미 소비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당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에 6월까지 2월과 같은 수준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4월 이후에 지금 생계자금 지원으로 인해서 전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보다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를 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북의 2개 테크노파크 중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서름을 받던 포항 테크노파크가 독자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도의회에서 새롭게 제정한 조례를 통해 경상북도가 포항 테크노파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경상북도에는 과학기술 혁신의 천병 역할을 하는 테크노파크가 2곳 있습니다. 하나는 경산에 위치한 경북 테크노파크, 다른 하나는 포항에 자리 잡은 포항 테크노파크입니다. 경북 테크노파크는 입주기업 63개, 고용인원 873명, 포항 테크노파크는 입주기업 75개, 고용인원 730명으로 겉은 비슷해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경북 테크노파크의 1년 예산은 1,250억 원,
포항 테크노파크의 368억 원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여기에다 경북 테크노파크는 각종 사업이 넘쳐나지만 포항 테크노파크는 어렵게 사업을 따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경북 테크노파크는 광역단체인 경상북도가, 포항 테크노파크는 기초단체인 포항시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체급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도 출자기관인 경북 테크노파크는 경상북도의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따라 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공모 절차 없이 바로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포항TP는 경상북도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조례 등 근거 부족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항 테크노파크가 그동안 겪어왔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최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핵심은 조례 적용 범위를 경상북도 소재 테크노파크로 규정해 도에서 포항 테크노파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6조와 8조에는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도에 사무 또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가 경북도의 테크노파크로 거듭나며 경북도의 공기관 위탁 대행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포항 테크노파크가 경북 TP와 함께 지역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포항을 중심으로 한 경북 동해안 지역의 산업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포항 테크노파크의 영역은 포항에서 벗어나 경북 전역으로 넓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연료전지 인증센터 등 포항 테크노파크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문경세제는 자연 경관이 수려해 연간 4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요. 문경시가 최근 세제 주변 단산에 백두대간 절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국내에서 가장 긴 모노레일을 설치하면서 새로운 관광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경 단산의 관광 모노레일을 타고 정상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우거진 숲을과 경사 40여 도의 가파른 산을 타고 오른 지 35분. 해발 865m 단산의 정상은 온 천하를 품게하며 온갖 스트레스를 날려줍니다. 인근 대해산과 주울산은 물론 상주의 백화산, 제천의 월악산까지 백두대간의 고산 줄령이 구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저 멀리 경북도청 신시가지의 아파트까지 보일 정도로 동서남북 수십 킬로미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창공을 유인하는 패러글라이머는 천상의 자유를 마음껏 만끽합니다. 왕복 3.6km로 국내 최장의 단산 모노레일은 백두대간의 절경과 급경사의 암벽까지 짜릿함을 선사하며 문경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니까 경치도 너무 좋고 오늘 또 날씨도 마침 좋아서 미세먼지도 없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모노레일을 타니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경치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는 게 힐링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상에는 레일 썰매와 오토 캠핑장, 별빛 전망대, 산악 바이크 로드, 힐링 둘레길 등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 공간도 조성돼 있습니다. 개장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예약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평일에도 거의 한 주말에 한 75% 이상 같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한 10시 반 정도에 매진이 다 될 정도로 해서 못 타고 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단산을 구경한 뒤 인근의 문경 관광 사격장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크레이 사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레이저 스크린 사격장까지 생겨 가족과 친구, 연인들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관광지 문경세제 주변에 단산 모노레일과 짚라인, 패러글라이딩, 사격 등 이색 스포츠까지 체험할 수 있어 문경이 새로운 관광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포항지진 트라우마 센터가 힐링 댄스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트라우마 센터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 유지를 의무화해 환호공원, 북송리, 북천수 등지에서 야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힐링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 프로그램으로 불안 조절 능력을 강화하는 기공 운동의 한 종류인 타이치 테라피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북구청은 학생들의 등교가 순차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북구청은 등하교 시간 초중 고등학교 주변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될 경우 일반 구역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단속과 함께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캠페인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코로나19 생활 방역 전환에 따라 내일부터 수영장과 헬스장을 제한적으로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습 수영과 아쿠아로빅, 에어로빅, 벨리댄스 등 강습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경주시는 국민체육센터 출입 시 발열 체크와 출입 명부 작성은 물론 운동시설 방역과 소독 등 방역 세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5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있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평년 수준에 머물겠지만 어제보다는 기온이 3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대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가 쾌청하겠습니다. 내일은 온종일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늦은 밤 한때 울진과 울릉도 독도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1도, 영덕과 포항이 24도, 경주가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도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예보 기간 동안 별다른 비 소식 없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